자, 이전에는 LDA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 그리고 그 목적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어렴풋한 방법론의 기초는 조금 배웠고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 클래스 간의 분산과 클래스 내의 분산이라는 게 어떻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전개 방식을, 알고리즘을 한번 차근차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진 분류에 적용된 LDA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 이 내용을 볼까요? 그러니까 two class 클래시피케이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 사형을 취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좋은 사형을 찾기 위해서는 사형들 간의 분리, 즉 사용된 다음에 그 데이터들 간의 분리가 어느 정도 측정할 수가 있어야 되죠. 선형 변환에 의한 사형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앞에서 계속 배웠던 내용들인데, 어떤 주어진 벡터 x가 있을 때 그거를 y라는 그런 또 다른 벡터로 사용시킬 때 그 특정한 방향, 프로젝션 시키는 사용 방향에 해당되는 벡터를 이와 같이 전치 벡터 형태로 곱해주면 바로 그 방향으로의 성분이 구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런 선형 변환을 y는 W 트랜스포즈 곱하기 X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때 곱해지는 벡터들, 즉 X라는 입력 벡터가 D 차원일 때, D by 1일 때, 그리고 그것에 곱해지는 사형 벡터도 똑같은 크기여야만 돼요. W는 역시 또 D 차원 벡터로 구성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선 평균을 기준 척도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클래스 안에 각각이 갖고 있는 값들 중에 하나가 평균이라는 파라미터인데요. 그 평균을 기준 척도로 하면 각 클래스들의 x와 y에서의 평균 벡터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한번 볼까요? 지금 사실은 이 왼쪽에 있는 요 그림을 보면서 요 수식을 이해하는 게 좋은데요. 지금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은 뭐냐면 빨간색 그룹, 즉 오메가 1이라는 그룹에 해당되는 데이터의 분포를 이렇게 엘립스 타원으로 한번 그려본 겁니다. 즉 이 친구는 오메가 1 그룹의 데이터의 분포 상황이고요. 얘는 오메가 2라는 그룹의 분포 상황을 지금 엘립스로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빨간색 데이터와 파란색 데이터가 이렇게 분포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색깔이 없어져서 안 좋네요. 자, 그런데 이 데이터들의 평균들, 각각의 클래스의 평균 값은 당연히 어디겠어요? 우리 알다시피 분포에 속한 데이터들을 다 더해서 평균 개수로 나눠주면 중앙 위치가 보통 평균이 되죠, 대부분이. 그래서 요 뮤1은 오메가 1이라는 그룹의 평균 값의 벡터고요. 뮤2는 오메가 2라는 그룹의 평균 벡터의 위치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값을 구하는 방법은 다시 한번 여기 우리가 수식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뮤 sub i번째 그룹의 평균은요, 오메가 i에 속하는 엘레멘트들, 그죠? x들을 다 썸메이션해서 i번째 클래스에 속하는 샘플의 개수로 나눠주면,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평균은 다 더하고 개수로 나눠주면 바로 그게 뮤1이고 뮤2가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사용되고 난 다음에 평균은 어떻게 구할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일단은 간단하게 여기 지금 프로젝션을 왼쪽으로 시켰다, 아래쪽으로 시켰을 경우를 한번, 극단적인 경우를 한번 지금 얘기를 들고 있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데이터들을 프로젝션 시키고 나면 이 위에서 정의한 것에 의하면 지금 보세요. 데이터를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우리가 프로젝션 시키면은 X라는 데이터가 다 Y로 바뀌는데, 프로젝션 된 다음에 거기에도 그 데이터의 평균 값을 구할 수 있겠죠, 당연히. 즉 요번에는 Y라는 프로젝션 된 다음에 데이터들을 I번째 클래스에 해당되는 걸 모아서 여기서는 J로 했네요. J번째에 해당되는 거를 개수만큼 다 나눠주면, 즉 또 평균이 구해지는데, 요번에는 틸드라는 기호를 요 위에다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 평균은 얘를 프로젝션 시키고 난 다음에 평균인 거예요. W 트랜스포즈로
프로젝션 시킨 다음에 평균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알고 보면은 우리가 선형대 수학적으로 그 프로젝션 시키고 난 다음에 데이터 y는 알고 보면 요 위에서 보다시피 입력 데이터를 그 곱한 거죠. 이 그 사형 벡터로 그 다음에 그걸 다 더한 건데 사실은 덧셈과 곱셈은 앞과 뒤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요 수식은 뭐냐면 이 오메가 트랜스포즈를 요 바깥으로 이렇게 끄집어내서 앞에다 갖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 나머지 부분은 요 앞부분이니까 바로 뮤 i라는 값을 왼쪽에다가 그 W2를 곱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요 수식에다가 W 트랜스포즈를 곱한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데이터들을 사용된 다음에 프로젝션 시킨 거는 알고 보면 그 프로젝션 시키기 전에 평균 벡터를 구한 다음에 그 평균 벡터를 프로젝션 시킨 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이 왼쪽에 그림이 그거를 지금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뮤1이라는 데이터, 그러니까 평균 벡터를 구하고 뮤2라는 평균 벡터를 구하면 얘 구한 그 평균 벡터를 어디에다가 지금 프로젝션 시킨 경우냐면 x1 방향에다가 프로젝션 시키면은 뮤1이 여기에 와서 뮤1 틸드가 여기에 생기겠죠. 그리고 얘는 여기에 프로젝션 돼서 뮤2인데 뮤2 틸드라고 표현하는 그 위치가 여기죠. 즉 이 데이터들을 평균 낸 다음에 프로젝션 시킨 거나 이 빨간색 데이터를 그냥 몽탕 다 프로젝션을 여기 이쪽으로 아래쪽으로 프로젝션을 시켜서 그럼 데이터들이 이렇게 분포하죠. 그거를 평균 내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파란색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그 견지에서 요 수식을 오른쪽에 있는 요 수식을 지금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지금 볼까요? 보면은 이 x2 방향으로 지금 버티컬 방향으로 프로젝션을 시켰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뮤1과 뮤2를 프로젝션 시키고 나면 요 위치와 요 뒤에 그러니까 뮤1 틸드가 여기 오고요. 얘는 뮤2 틸드가 여기에 올 텐데 이 떨어진 정도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다시피 그 굉장히 차이가 크죠. 지금 이쪽 방향에는 뮤1 틸드와 뮤2 틸드의 떨어진 정도가 요만큼인데 여기 그 x1 방향에서는 좀 더 넓게 뮤1 틸드와 뮤2 틸드가 놓일 수가 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거기 밑에 있는 그 영문으로 된 그 내용을 가만히 한번 읽어볼까요? This axis has a larger distance between mean. 그죠? 이 축이 그 평균들 간의 거리가 더 넓고요. 이 축은 this axis yield better class separability. 그런데 여기서는 보면은 평균들 사이의 그 간격은 좁지만 분류는 더 쉬울 거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대충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은 빨간색 데이터 같은 경우에 요거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게 좋겠네요. 형광펜인데 빨간색은 그렇고 요걸 할까요? 이 빨간색을 프로젝션 시키고 나면 빨간색 데이터들이 이만큼 분포할 거고요. 이 친구 이쪽으로 그 우리가 가져오면 어떻게 분포하겠어요? 얘는 요 정도 분포하겠죠. 그죠? 그러면 파란색 데이터는 어디에 분포할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아래쪽으로 우리가 그 프로젝션 시키면 파란색 데이터들은 이런 영역으로 이만큼 분포할 거고요. 그리고 얘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분포하겠죠. 그죠? 지금 보다시피 이만큼 여기는 그 겹쳐서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그 빨간색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평균 값은 넓게 뻗어 있지만 이 데이터들은 서로 겹쳐서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는요. 얘는 거의 겹치지 않고 약간 겹치겠죠. 겹치는 정도가 좀 작게 나타나는 아주 좀 다른 현상이 나타납니다. 즉 이쪽은 클래스 분류가 좋고요. 이쪽은 클래스 간의 그 떨어진 정도가 좋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수치화해서 우리가 그 수학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는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값 중에 하나를 여기서 우리가 얻고는 있습니다. 볼까요? 사용된 데이터들의 중심 또는 다른 말로 하면 평균이죠.
평균 거리를 우리가 목적 함수의 한 파트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구한 그 사용된 다음에 평균 mu1 tilde와 mu2 tilde의 차이의 절대값을 우리가 그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이와 같이 mu1 tilde 마이너스 mu2 tilde의 절대값으로 요거를 그 우리가 최적화시키고 싶은, 그러니까 크게 만들고 싶은 데이터죠. 소위 보통 목적 함수는 j라고 많이 쓰니까 j of w라고 볼 수 있고요. 다시 말해서 얘를 왜 w의 함수로 썼느냐 하면은 알고 보면 우리가 그 tilde라는, 그러니까 사용된 다음 프로젝트된 다음의 평균이라는 거는 원래 평균의 프로젝션 오퍼레이터를 덧 프로덕트로 이렇게 곱한 결과로 얻어지기 때문에, 즉 오메가 트랜스포즈 곱하기 mu1이 사실은 mu1 tilde이고요. 그죠? 오메가 트랜스포즈 곱하기 mu2가 알고 보면 mu2 tilde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그 최적화시키고 싶은 그 목적 함수는 w, 즉 변환 행렬의 함수인 거는 확실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이렇게 요약한 대로 그 소위 중심 평균 간의 거리, 프로젝션 된 다음에 사용된 데이터들의 중심 평균 간의 거리는 mu1 tilde 빼기 mu2 tilde라고 볼 수 있고요. 그것은 다시 표현하면 원래 mu1과 mu2 차이 벡터를 프로젝션 시킨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평균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본 거예요. 즉, 요 축 방향이 아주 좋은 방향이겠구나라고 지금 생각을 한 거죠. 즉, 그렇지만 지금 이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요 평균만 고려하면은 항상 좋은 거는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한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항상 얘가 요 값만 우리가 상경 쓴다고 얘가 최고냐? 아니다. 이쪽이 오히려 분류는 또 좋으니까 우리가 좀 심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고, 즉 평균만을 고려하면 클래스 안에서의 표준 편차가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좋은 척도는 아니라는 또 결론을 얻는 겁니다. 요거 하나 갖고만은 조금 부족하다라는 거죠. 물론 얘는 좋은 그 소위 지표인 건 사실입니다. 평균 간의 거리. 자, 그러면 또 다른 지표가 뭐가 필요한지 또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피셔라는 학자가 제안한 방법으로 이 이름이 붙게 된 건데, 이번에는 클래스 내의 스캐터로 정규화된 평균들 간의 차이로 표현된 함수를 최대화시키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즉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거는 뭐예요? 그 평균들 간의 차이예요. 평균들 간의 차이를 함수로 표현한 건데, 그냥 평균들 간의 함수 차이만 하지 말고 클래스 내의 스캐터러로, 다시 말하면 이거를 스캐터는 분산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그랬죠. 클래스 안의 분산으로 정규화된 노멀라이즈된 평균들의 차이, 그 함수를 만들어서 그 함수를 최대화시키자라고 제안을 했고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또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각 클래스들에 대한 스캐터러,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공분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분산과 같은 개념인데 여기서는 그냥 그 샘플 개수로 나누어 주는 것만 좀 생략돼 있습니다. 사실은 즉 within class scatter라고 부르는 요 S라고 스캐터러이기 때문에 S라는 단어를 쓸 겁니다. 즉 S는 represent scatterer를 상징해요. scatter. 자, 이 스캐터러의 i번째 그 within class scatterer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건데, 지금 보다시피 프로젝션 시키고 사용된 다음 데이터는 x에서 y로 바뀌었죠. 그리고 그 y 값들의 평균 벡터를 또 구할 수가 있으니까 mu sub i tilde라고 이렇게 써준 거고요. 그것의 차이의 제곱을 모든 y 값에 대해서 다 더해준 게 바로 요 s라고 부르는 건데, 결국에는 이거는 그 앞에 n분의 여기서 생략된 거 딱 하나하고 공분산 행렬입니다. 1 나누기 n 빼기 1, 요것만이 생략된 그러한 그 공분산 행렬 구하는 식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공분산 행렬 어떻게 구해요? 데이터와 그 데이터의 평균의 차이, 그리고 그것이 벡터니까 그걸 행으로 놓고 또는 열로 놓고서 우리가 열로 놓고 행으로 놓고 그걸 곱해준
그때 얻어지는 그 행렬식, 그거를 공분산 행렬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within class scatter는 그 데이터가 프로젝션 된 다음 프로젝트 된 데이터들의 공분산이라고 그냥 이해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라고 프로젝티드 데이터, 그러니까 사용된 다음에 프로젝트 데이터는 Y죠, 그죠? 그 데이터의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우리가 within class scatter라고 부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사용된 다음에 데이터들이 그 클래스마다 다 있겠죠. 그래서 within class scatter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런 식으로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그룹 문제를 지금 이진 분류를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즉 1번 클래스의 공분산 행렬과 2번 클래스의 공분산 행렬을 더해 준 겁니다. 즉 각각의 클래스의 공분산 행렬을 구해서 그거를 더해 준, 다시 근데 전문적인 그 해당하는 분야에서의 용어는 within class scatter를 더해 준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걸로 노멀라이즈 시켜 준다. 이런 클래스 내에 그 스캐터러로 정규화 시켜준다는 건 뭐냐면 그걸로 나눠준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피셔라는 학자가 제안한 그 선형 판별은 다음의 목적 함수를 최대화하는 선형 함수 WT를 찾고자 하는 겁니다. 볼까요? J of W는요, 그러니까 W의 함수인데 목적 함수는 바로 그 분모의 within class scatterer 1번 그룹에 사용된 다음에 공분산 행렬과 2번 공분산 행렬을 더해 준 것, 그리고 분자에는 그 소위 사용된 다음에 1번 그룹의 평균값과 2번 그룹의 평균값의 차이를 우리가 그 소위 여기서 제곱의 형태로 그 지금 표현해 준 것뿐입니다. 자, 이 함수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지금 보세요. 이 함수를 최대화, 최적화시키기 위해서는 얘가 커지려면요, 분자는 당연히 커져야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뭐예요? 분모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얘는 커져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within class scatter라고 부르는 클래스 내의 분산은 작게 만들어주면 더 좋은 거고, 그 대신 그 평균과 평균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값이 그 두 가지의 그 목적을 다 달성하게 되기 때문에 바로 이 목적 함수가 선형 판별에 아주 적절한 그러한 그 목적 함수라고 볼 수 있고요. 이 함수를 최대화시키는 방향을 찾은 게 바로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러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다시피 그 데이터 빨간색 그 오메가 1이라는 그룹의 데이터가 이렇게 퍼져 있고, 그 오메가 2 그룹에 해당되는 파란색 그룹의 데이터도 이렇게 퍼져 있는데, 얘네들의 그러니까 프로젝션 된 다음 그 방향의 크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프로젝션 된 다음의 크기가 가장 작은 방향이 어디냐면 알다시피 이와 같이 그 최대 방향, 그죠? 이 최대 방향으로의 수직된 방향인데 바로 요만큼 정도만 벌어질 수 있도록, 지금 보면은 요만큼 방향만 벌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젝션 시킬 수가 있겠죠. 그 방향으로 해서의 지금 떨어진 정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물론 그 소위 그 뮤1과 뮤2가 프로젝션 된 다음에 떨어진 뮤1 틸드 빼기 뮤2 틸드는 이 방향이 더 크긴 하지만 요 방향은 요 정도뿐이 안 돼요. 그죠? 뮤1과 뮤2가 그 프로젝션 된 떨어진, 그렇지만 요거는 좀 작지만 여기서는 그 클래스 내 스캐터러 요 부분의 크기가 얘는 작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쪽의 경우에는 이것도 아까처럼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즉 그 프로젝션 된 다음에 넓이를 보면은 얘는 요 정도 넓이로 퍼져 있고요. 그죠? 그 대신 얘는 굉장히 넓게 퍼져 있는 거죠. 이만큼요. 그죠? 사실은. 그리고 파란색도 마찬가지로 얘는 프로젝션 된 다음에 요만큼 퍼져 있지만
얘는 이만큼 퍼져 있어서 지금 이만큼 겹쳐 있는 정도가 꽤 그 크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만큼이 겹치는 거죠. 얘는 그 겹치는 정도가 거의 없고요. 바로 그러한 두 가지의 목적을 다 달성할 수 있는 방향을 찾기 위해서는 지금 오른쪽 여기에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식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목적 함수를 우리가 최대화시킴으로써 그 목적을 다 달성할 수 있는 겁니다. 즉 분자는 크게 만들어주고 분모는 작게 만들어줌으로써 얘를 키우는 거죠. 그게 바로 그 분모가 클래스 내의 분산, within class scatter라고 부르는 거고요. 스캐터. 그리고 분자는 between class scatter라고 부르는 그 두 개의 스캐터의 비율을 최대화시키는 요 수식이 바로 피셔가 제안한 선형 판별에 위한 목적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구해야 하는 거냐면 지금 보고 있는 W라는 즉 변환 행렬을 찾는 겁니다. 여기 말로 정렬된 걸 한번 볼까요? 다시 따라서 피셔의 선형 판별식은요. 동일한 클래스의 같은 클래스죠. 자기 클래스의 표본들은 인접하게 사형이 취해지고 동시에 클래스 간의 사형은 중심이 가능한 멀리 떨어지게 하는 그런 변환 행렬 W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목적입니다. 즉 이 함수를 최대화하는 W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 변환 행렬 W에 대한 함수로 표현된 위의 목적 함수 J of W를 최대화하는 그런 변환 행렬 W를 구할 수 있을까? 사실 이걸 수학적으로 또 풀어내야겠죠. 그거를 우리는 유도할 필요는 없고요. 이미 그 유도된 그런 그 알고리즘을 우리는 적용해 보는 걸로 우리가 그 공부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수학자들이 이미 어떻게 W를 구해야지만 이게 최적화되는지 그 알고리즘을 찾아냈어요. 물론 방법론에 대한 설명은 조금 우리가 살펴볼 필요는 있겠죠. 자, 이번에는 그 방금 전에 배웠던 within class scatter와 between class scatter를 W의 함수로 다시 한번 잘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최적의 사형인 W라는 이 벡터, 사역 방향을 구하기 위해서는 J of W를 W에 대한 함수로 표현해야지만 그 함수를 우리가 그 매니퓰레이션 해서 그 가장 최적의 W가 뭔지를 우리가 W의 함수에서 W를 구해내면 되겠죠. 자, 그 과정을 보면 굉장히 선형대수학적으로 간단한 내용을 다루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포뮬레이션 단계이기 때문에요. 자, 다차원 특징 공간에서 스캐터 행렬은 사형상에서 분산과 동일한 형태를 가진다. 이미 아까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 앞에 스케일 팩터만 빼놓고 우리가 그 공분산 행렬 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즉 within class scatter인데 즉 보면은 스캐터러라고 부르는 S는 이제 스캐터의 약자인 거예요. 우리가 S라는 그 단어가 많이 여기서 활용될 텐데 이 S라는 단어는 스캐터를 상징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스캐터 그거를 행렬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대문자 S로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그리고 I라는 거는 subscript는 I는 항상 그 클래스를 상징하고요. 그러니까 I번째 클래스의 분산, 뭐 공분산 행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건 어떻게 구해져요? 당연히 I번째 클래스에 속한 그 샘플 값들, 그죠? 그 X 값들을 다 더해주는데 그냥 더해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I번째 클래스의 평균으로 빼준 다음에 그것과 그것의 전치 벡터를 곱해줘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 지금 보다시피 이 x와 그 mu sub i는 다 행벡터, 컬럼 벡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수식으로만 쓰면 잘 그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썸메이션 안에 있는 값들은 이 벡터 요런 벡터 곱하기 이런 벡터를 곱해서 값이 얻어지는 겁니다. 결국에는 썸메이션 그 안에 있는 것들은 결국에는 이게 매트릭스 형태로 얻어질 수밖에 없죠.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 이렇게 하다 보면은 즉 이 차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얘가 n 차원이다
n개의 샘플 그 차원 공간이다 그러면 얘는 n by n짜리 행렬이 얻어지고 그거를 다 그 썸메이션 해준 다음에 결과가 바로 요 그 소위 스캐터 행렬 그 스캐터 행렬이 얻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within class scatter 또는 스캐터 클래스 내의 스캐터라고 부르는 이 행렬은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요. S sub W라고 within의 그 W를 쓰고요. 그리고 모든 클래스의 스캐터를 다 더해준 거예요. 분산을 더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S1 더하기 S2를 SW라고 부를 겁니다. 자, 그런데 사용된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사용된 다음에 S1을 그 소위 그 틸드의 제곱과 S2의 틸드의 제곱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 여기서 우리가 요게 사실은 생략된 게 하나 있네요. 모르고 여기 요거는 그 제곱으로 계속 표현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그 분산을 의미하기 때문에 분산은 우리가 그러니까 시그마의 제곱으로 쓰잖아요. 왜냐하면은 그 유닛이 제곱 유닛이기 때문에 요것도 아마 이렇게 써야지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S1, S2 제곱 요거 다 2가 빠졌어요. 여기 밑에는 제대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자, 그런데 요번에는 뭘 지금 보냐면 보면 틸드가 있죠. 물결. 이거는 뭐냐면 그 사용된 다음에 스캐터러를 얘기하는 겁니다. 스캐터. 그러니까 사용된 데이터의 분산. 그것의 합은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예요. W 트랜스포즈 곱하기 사용되기 전에 스캐터러. 사실 이것도 조금 잠깐만요. 아마 여기서 용어가 제가 요거는 조금 조심해야겠네요. 아마 요 하나하나는 제곱으로 표현하지만 그 각각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표현하기가 더 표현한 거 좋으니까 이렇게 쓴 건데, 즉 사용되기 전에 스캐터러가 바로 요거죠. 그죠? 스캐터 분산. 그거의 앞과 뒤에다가 그 변환 행렬을 곱한 것과 똑같다라는 거를 지금 그 수식으로 유도해내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 여기서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요. 그 스캐터러 그 클래스 내의 스캐터 행렬과 사용된 다음에 스캐터 그 클래스 내의 스캐터 행렬에는 이와 같은 관계식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즉 SW와 요것도 하나가 빠져 있어서 그렇군요. SW의 틸드와의 관계식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즉 그 각각을 지금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가 여기 지금 설명되어 있는 건데, 우리가 그 주어진 하나의 클래스의 공분산 행렬을 그 프로젝션 된 다음에 구하면 당연히 이제 프로젝션 된 다음에는 X 데이터가 이제 Y로 바뀌었고요. 그죠? 그리고 평균값도 평균값에 그 프로젝션 된 거 틸드로 바뀌었죠. 그래서 Y 마이너스 뮤 틸드 그거에 그 트랜스포즈와 곱하는 거고, 요 각각 하나하나를 또 우리가 대입해서 Y는 W 곱하기 X고요. 그죠? 뮤는 W 곱하기 뮤니까 이 W라는 것을 하나는 요 첫 번째 그 텀은 왼쪽에 끄집어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끄집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거는 당연히 이전에 계산됐던 요 값과 똑같다라는 거를 선형대수학적으로 우리가 유도할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뭐예요? 지금 보면 각각의 그 스캐터 그러면 요거 자꾸 계속 좀 빠져 있네요. 왔다 갔다. 그죠? 이 제곱이. 즉 주어진 within class scatterer before projection과 within class scatterer after projection의 관계가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즉 SW와 SW의 틸드 사이에는 이와 같은 변환 행렬의 곱셈만 우리가 추가해주면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between class scatterer도 우리가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유도할 수가 있는데,